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TSC 강사 조경연, 신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2022년 총정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2022년도에 3부분 같은 경우는 카페와 네. 관련된 내용과 부탁 요청을 살펴봤고, 그다음 4부분은 학생, 그리고 이제 방을 묘사하는 걸 살펴봤죠. 그 5부분은 우리 배송비랑 미래, 그다음에 뭐 보험, 그다음 욜로족, 사치 이렇게 네. 이제 살펴보았고, 6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묘사하고 상황을 묘사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와 오늘 신보쌤이 같이 총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었지, 요거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오늘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자, 우리 3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보쌤 읽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你要冰的还是热的? 그래서 3부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그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뭐 종업원이 하는 대화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와 하는 대화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친구와 하는 대화다 하면 우리 답변은 어떻게 됐었냐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我想喝一杯小杯的热拿铁. 우선 선택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热拿铁가 나왔으니까 빠질 수 없는 것도 케이크이죠. 두 번째는 我还要一块草莓蛋糕. 이유는 听说这家的蛋糕很好吃我想尝尝. 맛 좀 보고 싶다. 我想尝尝.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하면은 뭔가 좀 허전해 보이니까 다시 되질문할 수 있어요. 你要喝什么?还有别的想点的吗? 시키고 싶은 거 있어요? 今天我请你吧. 오늘 내가 사줄게요. 이라는 말로 꼭 마무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3부분 같은 경우는 15초이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다 가능하지만 말하는 속도가 좀 천천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빼셔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스스로 편집을 하셔서 시간에 맞게 나의 속도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보보쌤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我想喝一杯小杯的热拿铁 아니면 我想喝一杯大杯的什么冰美式都可以, 对吧?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커피가 이제 아메리카노, 네. 라떼, 그 다음에 이제 모카. 모카. 이렇게. 맞아요. 모카도 되게 발음하기가 쉬워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용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만약에 종업원이랑 하는 대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요거는 바꿨죠. 我想要一杯大杯的冰美式 对吧? 두 번째는 요구사항 少放点冰多加点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我还要一块草莓蛋糕. 여기서는 take out, 我要打包带走. 打包带走 여러분 take out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我要在这儿喝. 여기서 먹고 갈래요. 마지막에는 얼마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포인트 카드 있다. 할인 정보 같은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我有积分卡. 积分卡 포인트 카드. 能帮我积分吗? 라고 끝나요. 찌판 같은 경우 이제 그 포인트를 적립하다라는 맞아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가 붙으면서 포인트 카드가 되고요. 뒷부분에서는 찌판이 동작으로 해서 포인트 적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림을 보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3부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에 관련된 거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4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 어떻게 되죠? 질문은 最近很多学生喜欢打扮自己你对此有什么看法? 打扮自己, 자신을 이제 꾸며주는 건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학생이 하면 안 되는 행동 같은 것을 막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꾸미는 거, 아니면 전자기기,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好, 이때는 대답 방향은 안 좋다, 对吧? 첫 번째 문장, 最近很多学生喜欢打扮自己我不支持 응원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我不支持这种做法. 为什么呢? 이유는 因为对学生来说 학생에게는 最重要的事情就是学习. 最重要的事情是学习.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如果把太多的心思, 신스는 뭐예요? 약간 정서, 에너지, 많은 에너지를 딴 데에다 두면은 放在别的地方学习成绩呢自然就会受到影响所以学生应该把精力集中在学业上 학업에다가 把精力集中在学业上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이 꾸밀 수 있는데 이제 TSC 같은 경우는 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를 답변하는 게 좋잖아요. 한 스크립트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학생이 하면 안 되는 행동 같은 게 막 나온다.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이 나온다. 하면은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꾸미는데 이렇게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맞아요, 많은 맞아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저는요 不支持这种做法 이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유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 응용해서 맞아요. 써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다 쓰실 수가 있죠. 앞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4부분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부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에 그림이 나오지 않고 글씨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성우가 읽어줄 때 바로 보시면서 득음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4부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이 일단 简单描述一下에서 描述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묘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부분과 6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당신의 방을 묘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을 어떻게 묘사하지? 이때는 여러분 초절문 하나, 물건 하나 생각해가지고 그 물건 양옆에다가 다 퍼지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답안을 보시면 一进我的房间就能看到一个电脑桌. 그래서 电脑桌는 이제 컴퓨터 책상. 네. 电脑桌 기준으로 电脑桌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电脑桌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펼쳐서 얘기하면 돼요. 여기서 电脑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또 관련해서 보충할 수가 있고 压力大的时候我经常坐在电脑桌前玩游戏上网 여기서 电脑桌에서 뭘 한다. 然后呢, 두 번째, 因为我喜欢吃零食, 과자를 먹는 거 좋아해서, 所以呢, 电脑桌的右边, 电脑桌 기준으로 오른쪽에 有一个零食柜. 그 다음에는 里面有什么吃不完的零食. 다 먹지 못한 간식이 남아있다. 맞아요. 이제는 또 뭐 해야 되냐면 零食柜 옆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하면 되겠죠. 零食柜的旁边是一个小沙发, 작은 소파. 소파에서 뭐 할까요? 朋友来我家做客的时候,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我们可以坐在沙发上, 이거 하죠. 一边吃零食,一边聊天. 먹으면서 수학동대에서 一边 A, 一边 B로 봐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소파, 이제 끝났으니까 방에 빠질 수 없는 건, 当然, 물론, 房间里呢还有一张又大又软的双人床. 여기서 살짝 레벨을 높여서 双人床 조금 꾸며주고 又大又软. 다음에는 无聊的时候我会躺在床上玩手机. 마지막에 마무리죠. 我的房间虽然不大但是很温馨. 따뜻하다. 맞아요. 뭐 이렇게 포근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 문장이 4부분에서 답변하기 길 수는 있어요. 길 수는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키워드들에 연결해서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电脑桌가 나온다. 그럼 이제 电脑桌에서 할 수 있는 거玩游戏上网. 이렇게 일단 외우셔서 단어를 외운 다음에 문장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좀 어려워요. 이거 살짝 레벨 높은. 레벨 높은 이제 학생분들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5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질문 어떻게 되죠? 跟过去相比，最近很多外卖收取配送费，对此你有什么看法？ 여기서 포인트는 外卖랑配送费 收取 받는다. 좀 어렵죠. 外卖 같은 게 이제 배달이고요. 收取는 받다. 난配送费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비.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배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죠? 이때는 우선 도입을 해야 되고 随着뭐뭐에 따라 随着点外卖的人越来越多最近呢外卖平台定有最低起送价
还另收取配送费. 여기 제목이랑 비슷하게 도입을 하시면 되고, 而且 게다가 요즘 상황에 조금 맞춰서 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답변 들리니까, 而且最近因为 코로나 상황, 疫情很多人选择在家里点外卖. 그 다음에는 할 말 없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나의 상황, 이 부분에서도 나의 개인 경험담을 할 수 있어요. 我是个上班族有时候工作忙来不及做饭 来不及는 뭐뭐 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所以呢就会点外卖. 对于上班族来说点外卖是最好的选择. 여기까지 나의 상황을 좀 맞춰서 얘기를 한 다음에 但是点单金额和配送费加起来的话价格太高经常点的话会有很大的经济负担.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좀 어려워요. 우리 点单金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문한 주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페이송 페이는 위에서 보셨던 배송비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 19,000원이었던 게 갑자기 2만 원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합쳐버리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종종 주문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좀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맞아요. 요즘 배달外卖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点单金额하고配送费 외워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우리 最低起送价 같은 경우는 최저 주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 세 가지는 외워주셔야 되고,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마무리. 所以为了节省配送费 배송비를 줄이려고 我比较喜欢自己打包带回家 打包带回家 우리 방금 봤었던 부분이죠.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활비에서 어느 걸 가장 많이 쓰느냐, 돈을. 그러면은 저는 식사에 많이 씁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싸요. 하면서 이렇게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가져가셔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부분이 아니라 4부분을 쓸 수 있고, 맞아요. 4, 5부분이 어렵다 싶으면은 항상 나로 연결해서 대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6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6부분은 모니터에 그림도 나오고 한자도 같이 나와요. 6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징이란 한 글자 뒤에 미션이 나오니까 미션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죠? 네. 你在路上看到有个小偷从一家珠宝店里跑出来请你打电话报警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미션이죠. 그리고 并向警察描述什么呢? 小偷的外貌和他逃走的方向. 그래서 여기 답변 포인트는 경찰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묘사해야 한다. 무엇을요? 외모.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도망가는 방향까지 다 합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3부분 같이 그냥 대화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션을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이 수준에 맞는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서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전화를 한다 하면 무조건 시작하는 게 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이 네, 인사. 喂,你好. 然后다음에 상황 도입. 我刚看到有个小偷从江南公园对面的珠宝店里跑出来. 그 다음에 이제 묘사를 하면 돼요.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나이를 묘사했죠. 他看起来30多岁, 个子大概1.7米左右, 不胖不瘦. 이제 나이대, 키, 그리고 체형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옷차림. 穿了一身黑衣服, 戴着一顶黑色帽子. 头发有点长. 여기까지 외모 묘사 끝나고 마지막에는 방향. 그죠? 他往江南站9号出口那边跑了.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도망갔다. 往江南站9号出口那边跑了. 다음에는 我现在在后面跟着他. 따라다니고 있다. 你们要是找不到他的话就给我打电话. 그래서 이제 미션이 총 3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경찰 신고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로 묘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방향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부분까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도에 저희가 1년 동안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크립트를 외우시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편집하여 다른 문제에 쓸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봤던 이 내용을 토대로
외우셔서 뭔가 문제지 같은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치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보시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좀 세세한 질문, 그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우리 파고다 TSC 치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적중특강으로 뵈면 좀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뭔가 좀 新年快乐! 어색하긴 하지만 신년快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